오늘은 그 데이데이 로고 제작 과정 취재하러 왔습니다. 내 과정이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설렁설렁한 거 아닌가.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나왔으면 됐지. 그쵸. 처음에 뭔가 그런 궤도 이런 거 생각을 했던 데이데이였으니까 밤낮이 바뀌고 계속 7일이 돌고 뭔가 그런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 로고 만들 때 완전 0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의 경우에는 다른 두 회사의 그 아이덴티티를 다 반영하면서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특이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데이 그 시간적인 개념? 약간 그런 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고를 이제 만들려면 되게 어떤 제한들이 조건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작아졌을 때 어느 정도의 시인성이 나와야 되고 여백 관계라던가 이 로고가 뭐 하다못해 다른 기관이나 어떤 브랜드 로고들이랑 같이 놓였을 때 그 웨이트가 너무 달라지거나 하면은 같이 놓기도 어려워지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에 데이데이라는 거가 이제 남았고 커먼 데이 스튜디오와 선데이 워커스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앞뒤 이렇게 잘라내고 데이데이만 남은 영상을 이제 가져왔던 거죠. 여기.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제 로고니까 단순히 타입만 하는 거는 좀 재미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짝대기 그거 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저 때는 다 소문자였네요. 그러게요. 소문자 이것도 막 그때 말 많았었잖아요. 막 우리가 뭐 데이데이 중에서 앞에 데이만 앞에 데이의 D만 대문자로 할 것이냐. 결국에는 기억난다. 맞아 저런 것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두 성격의 조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흑백 논리 되게 다른 두 가지 성격의 서체 뭐 이런 개념화를 가다가 섞여들지 못하고 막 주 7일째가 이제 다시 여기서 개념이 부활해가지고 주 7일째 부활 도망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커먼데이와 이제 뭐 썬데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주말 개념이니까 이제 이틀 합해가지고서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나온 거죠. 합쳐가지고 바 형식의 이걸 이제 7일의 어떤 커먼데이와 하루의 썬데이가 합쳐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뒤지고 볶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자아의 어떤 눈금 개념 같은 것도 들어가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의 그 서사성이거든요. 하나의 로고에도 서사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멋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지만 우린 좀 더 극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밤이 길게 지나가면은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그 이유가 약간 열린 결말처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그리드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총 7등분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메인 로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로고에 제한되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엄청 작게 했을 때 굉장히 시인성이 낮아지게 돼요. 그냥 짝대기 하나에 뭐 이렇게 점 있는 느낌인 거고 물론 이거를 이거대로 어떤 단순화되는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비율이 길다는 것도 사실 로고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바꿨죠. 이 바와 데이데이를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다듬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또 풀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쓰다 보니까
이것도 여전히 긴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데이데이 웍스 계정만 있다가 아키텍츠랑 그래픽스를 만들기 시작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 계열사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흔적이거든요. 바를 그대로 놓고 사이트 비율에 맞춰서 올려놓다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 서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가져와서 적용해볼까 했는데 얘도 좀 사족 같기도 하고 사족? 네, 사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단순화시키자 해서 맞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었습니다. 짜잔. 짜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이것만 쓰죠, 그죠? 맞아요. 이게 되게 그 정사각형 틀 안에 들어가기도 좋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세리프 서체보다 좀 더 정돈된 형태의 산세리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G 하면은 그래픽스고 A 하면 아키텍츠의 약자 해서 이렇게 스티커도 만든. 스티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눈금의 개념이 저희 명함이랑 뭐 온갖 서류 이런 네, 맞아요. 식으로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서식을 처음에 좀 만들었었어요. 장표 아마 이제 보미가 주로 많이 썼을 텐데 보다 보면 좀 중앙이 안 맞아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의도였거든요. 의도였는데 이제 이게 의도인지 모르면 실패한 거지만 네. 해 시간이 어떤 직선적으로 바뀐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의 문화권이나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현대에서 인지하는 어떤 진행 방향은 이제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화면 안에서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리드 하나를 아마 제가 1cm, 1cm로 맞췄을 거예요. 10mm로. A4 기준? 네, 이게 A4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A4를 10mm짜리로 다 이제 단위를 나누고 그러면 이제 A4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가 7mm였구나 마지막에. 네, 7mm가 되네요. 이게 안 떨어지는 그게 있어서 중앙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의도는 있었다. 아까 그 이제 눈금 디테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공간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줄자나 이런 것도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걸 정확하게 재고 어떤 기본이 되고 이런 단위들 재고 이런 것들 의미도 담았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단위들이 되는 거죠. 최소의 단위들이 돼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해서 되게 작은 밀리미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위들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바탕을 가지고 만든 그런 장표 양식이기도 해요. 와. 혹시 이거 쓰고 1분 안에 방금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이거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서 글자들이 떨어지게. 또 종이는 각자가 원하는 종이를 골랐어요. 맞아요. 명함과 와. 일련의 세트들을 만들었습니다. 데이데이 명함. 명함장입니다. 서류에 붙이는 이름표, 데이데이 로고 스티커들, 아키텍츠 그래픽, 그리고 목공 연필. 명함장 세트. 메모지입니다.